판교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 라이트코드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업 8개월째. 투자자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말만 반복했고 통장 잔고는 직원 3명의 급여를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월급을 미뤘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곳이 더 익숙했습니다. 집은 단지 옷을 갈아입으러 들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32살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5년간 AI 알고리즘을 설계하다 나왔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창업을 선택한 건 3년 전 결혼식 날 서연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약속은 점점 무게를 잃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현관에서 구겨진 구두를 벗으며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이 없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진 것이. 또 밤샘한 거예요? 응, 미안. 데모 준비 때문에.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대화는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설명은 변명이 되었고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 한서연은 국내 유명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도윤보다 높았고 커리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당신만 포기하면 돼요. 포기. 그 단어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말,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요? 1년? 2년? 그동안 나는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닌 지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드물게 일찍 집에 왔습니다. 서연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압구정르 비스트로 38만 원, 반포 호텔 라운지바 52만 원, 청담 와인 살롱 47만 원. 모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회식인가? 하지만 서연은 최근 회식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분기별 회식 외엔 거의 없다고 했었습니다. 도윤은 명세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건 손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설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는 이미 확신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귀가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어디서? 왜요? 감시하려고요? 서연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38만 원, 52만 원, 47만 원. 그리고 서연의 표정. 점점 무표정해지는 얼굴. 대화를 회피하는 눈빛. 아니야. 아닐 거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벽이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거실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아직 그 끝을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라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라는 짧은 말과 함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선이 유난히 곧았습니다. 새로 산 코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알림을 켜뒀습니다. 오후 12시 47분 알림이 왔습니다. 청담,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스칼라 18만 원. 프레젠테이션이 청담에서 열리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오후 7시 23분 또 알림이 왔습니다. 압구정 와인바르 샤토 42만 원.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 끝났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응. 피곤해. 먼저 자. 도윤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플래시백처럼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지난달 서연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이미지 변신이 필요해서라고 했습니다.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에서 가볍고 시트러스한 향으로. 새 향수야? 응. 요즘 유행이래.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미소였습니다. 2달 전 서연은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살 좀 빼야겠어라며. 하지만 그녀는 원래 날씬했습니다. 필요 없는 다이어트였습니다. 무리하지 마. 상관없어요. 내 몸이잖아요.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3달 전 서연은 도윤의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파일 급하게 확인해야 해서 그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 히스토리에는 라이트 코드 기술 문서 폴더에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니까, 믿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연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사무실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는 외주업체가 처리했고 도윤은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반 그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서연의 하이힐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6시 이후에 귀가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침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침묵. 아니, 그 사람 지금 회사야.
밤늦게 올 거야. 도윤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은 그냥 ATM이야. 침묵. 기술만 빼오면 끝이야. 민혁 씨 회사에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도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곧 이혼 서류 준비할게. 조금만 더. 도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이 반복됐습니다. ATM. 기술만 빼오면 끝. 도윤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소리나게 신발을 툭 벗었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도 연기가 가능하다는 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일찍 왔어요? 서버장에. 오늘은 쉬어도 된대. 그래요. 그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아. 왜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너 누구 만나고 있지? 서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늦었네요.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누군데?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이랑은 끝났어요. 언제부터였어? 중요해요. 어차피 당신은 회사밖에 몰랐잖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진작에 식었어요. 이혼 서류 보낼게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야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탈함만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ATM 발언이 담긴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함께 넘겼습니다.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은 3개월 걸렸습니다. 도윤은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서연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그들은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한서연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며 이혼을 허가합니다. 도윤은 아무 감정 없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표정 없이 법정을 나갔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감정 대신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판교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도윤은 변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라이트 코드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3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투자 유치 3차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리즈 B에서 확보한 금액은 80억 원이었습니다. 도윤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더 이상 간이 침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첫 투자 계약서의 서명 페이지였습니다. 그는 가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텨냈구나. 감정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자리를 일로 채웠습니다. 코드로 채웠습니다. 성과로 채웠습니다. 5월 셋째 주 화요일, 도윤의 비서 정수진이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3시 인수협상 미팅 있으십니다. 알고 있어요. 상대 측은 디지털 마케팅 업체 브릿지 미디어입니다. 우리 솔루션 도입 검토 중이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릿지 미디어.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도윤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정장 재킷을 가볍게 여미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끝에 신입사원 명찰을 단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코드 대표 김도윤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브릿지 미디어 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케팅 2팀 김재호 팀장입니다. 이쪽은 저희 신입 한서연 사원이고요. 서연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워 올렸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 번 보고는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작하시죠. 회의는 40분간 진행됐습니다. 도윤은 AI 보안 솔루션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프로세스, 실시간 위협 탐지, 블록체인 기반 접근 제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타이핑을 하는 척했지만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재호 팀장이 질문했습니다. 도입 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귀사 시스템에 맞춰 설계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요? 약 2개월입니다. 가격은? 도윤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브릿지 미디어 측 인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시선 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도윤은 인사팀 김현주 과장을 불렀습니다. 브릿지 미디어 쪽 신입사원 한서연. 그 사람 신상 확인 가능한가요? 네, 대표님. 잠시만요. 김 과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서연, 32세. 전 직장은 마케팅 에이전시 퓨처브랜드였고요. 3년 공백 후 브릿지 미디어에 신입으로 재입사했습니다. 3년 공백. 네. 이력서상으론 개인 사정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이혼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브릿지 미디어와 계약 진행되면 협업 과정에서 문제 생길 소지 있는 인원은 미리 정리 요청하는 게 좋겠죠? 김 과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 전까지 그쪽 신입사원 정리하라고 하세요. 네. 도윤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갑이니까요. 김 과장은 삼켰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후 브릿지 미디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연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도윤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에게 결과만 들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쾌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장만이 떠올랐습니다. ATM은 이제 없다. 복수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거나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조용하게 시스템 안에서 처리됐을 뿐이었습니다. 감정 대신 무관심으로, 분노 대신 침묵으로.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첫 투자 계약서.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자존심도.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타격이었을 뿐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연이 해고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표기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뜯어봤습니다.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기술을 팔았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늦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파일명은 대화기록 2022, 2023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카카오톡 대화 로그가 펼쳐졌습니다. 서영과 정민혁이라는 이름의 남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정민혁, 도윤이 개발 중인 AI 보안 알고리즘 구조 파악 가능해? 한서연,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작업하는 거 자주 봤어요. 정민혁, 시스템 설계도만 확보하면
우리가 먼저 특허 낼 수 있어. 한서연, 그럼 제 몫은요? 정민혁, 특허 수익의 30%. 약속할게. 2022년 11월 3일. 한서연, 노트북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정민혁, 굿. 기술문서 폴더 찾아서 전부 복사해. 한서연, 이거 나중에 문제 안 돼요? 정민혁,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야? 걱정 마. 2023년 2월 20일. 한서연, 설계도 복사 완료. 전송했어요. 정민혁, 완벽해. 다음 달 우리 법인으로 특허 신청 들어간다. 한서연, 이혼은 언제 하면 돼요? 정민혁, 특허 나오고 나서. 조급하게 굴지 마. 도윤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다기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2년치가 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유출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용이 아니었구나. 침입이었구나. 도윤은 즉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업기밀 유출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는 한서연 씨와 정민혁 씨 모두입니다. 공모 혐의가 명확하니까요. 도윤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흘 후 서연과 정민혁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민혁은 중소 IT 기업 테크빌더스의 이사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2023년 4월 도윤의 알고리즘과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코드가 먼저 출원한 선행 기술이 있어 특허는 거절됐습니다. 검찰은 정민혁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서연명의 계좌로 총 500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서연의 노트북에선 삭제된 파일 복구를 통해 라이트 코드 기술문서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해고 통보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업계는 좁았습니다. 라이트 코드 측에서 계약 조건으로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소식이 알려지자 그녀의 남은 인맥마저 끊어졌습니다. 기술 유출로 고소당했대. 전 남편 회사 기밀을 팔았다던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서연은 고립됐습니다. SNS는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민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크빌더스는 그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명예퇴직이 아닌 징계성 해고였습니다. 그의 이력서엔 기업기밀 유출 공모 혐의라는 치명적인 경력이 남았습니다. 그는 대출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대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복사된 기술문서. 서연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민혁에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기술적 지식이 없어 유출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에 속았습니다. 정민혁이 저를 이용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년간의 대화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당신은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혁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표정 없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서연, 기업기밀 유출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민혁, 기업기밀 유출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